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윤리 민감성 높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윤리 민감성이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나 문화는 계속 진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윤리 민감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 민감성 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혹시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윤리 민감성이 높으면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의미예요. 이 말은 윤리 민감성이 낮으면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역시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윤리는 좋은 거니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리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우리 일상의 어떤 측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안전과 경제적 측면이에요. 윤리적이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은 사실 아주 작은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그 규칙과 약속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법 외의 사회적 약속을 우리는 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윤리는 안전과 생명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측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CPI, 즉 부패 인식지수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외부의 존재들은 투명한 국가, 투명한 사회, 투명한 조직과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투명성은 신뢰도를 높여주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투자를 이끌어내죠. 이 개념을 개인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투명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는 안전과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의 기본 가치들, 예를 들어 생명, 자유, 평등, 안전, 인권, 이런 가치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19에 맞서 마스크를 쓰는 인식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유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다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는 사회적으로 의학적 지식과 사회적 인식이 진화한 까닭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실천하는 개념이 윤리 민감성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윤리 민감성 높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는 만큼 본다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볼까요? 보는 만큼 아는 걸까요? 처리하는 많은 정보들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되는데요.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지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감을 통해 수용된 정보는 가치 있다고 인식되는 정보만이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여행을 했지만 그 지역에 대해 기억하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회심리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식은 우리가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한다. 건축가가 벽돌, 나무,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을 짓듯 사람들은 지식을 사용해 인상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린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는 양질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식은 예상의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호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줌으로써 사회적 세계에 마주치는 상황에 대비하게 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지식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어도 무지한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을 높여라 입니다. 공감 능력은 관계와 소통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난 양심회복 프로세스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의 삶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까요? 그들이 바로 예전에 CSR 영상에서 언급드린 이해 관계자입니다. 나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요. SPICE, 스파이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각 대상자들 이니셜의 앞자를 따서 부르는 건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S는 소셜, 즉 사회, 정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를 받지 않고 숨긴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것이고 국가의 의료진들이 경무에 시달릴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에게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P는 파트너로서 동료, 이웃 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증상이 없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이죠. 주변인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는 인베스터로요,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경영, 영업활동에서 대두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나에게 투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불편하다고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 행동을 하면 나를 지지해준 우리 부모님께서 좀 부끄러워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C는 커스터머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나로 인해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회사 내 고객, 바이어, 자영업이시라면 고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윤리경영 영상에서 설명드린 윤리적 소비 개념 기억나세요? 요즘 고객들은 가성비만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소비를 통해 윤리적인 신념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정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촉발된 불매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폭등할 테니까 내가 지금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가 되팔아서 차익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고 내막이 공개된다면 무너진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커스터머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E는 인플로이로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이 임직원의 개념은요, 가족과 자신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내가 속이고 자가격리 등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확대해 보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스파이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스파이스를 고려해서 일상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윤리 민감성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의 상황을 한 번씩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사회의 건전성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윤리와 비윤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보다 나의 이 작은 비윤리적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선택 전에 한 번만 이 스파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하며 안전한 사회로 진화해 나갈 거예요.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봄날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